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돈을 지출하고 또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날 상황에 처한 우리 남편분이 오셨습니다. 어제도 이제 그 토요일인데 갑자기 손님들이 원래는 토요 모임을 안 하는데 이 부산에서도 오시고 익산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강원도에서 오시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7, 8명 오셨어요. 그런 사연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오늘은 몇 년 사셨죠? 같이 사신 기간이? 2006년 3월 달부터 살았죠. 그렇다면 한 14년? 네. 네. 그리고 두 딸을 이제 낳고 사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니까 둘째 딸이 태어나기 전 해인 2007년 7월경 달러로 1만 달러를 이제 장인 앞으로 보냈죠. 장인 앞으로 땅을 사도록 이제 주신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어쨌든 1,200원만 쳐도 한화로 1,200만 원 정도. 네. 예. 또 송금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네. 환전 또 수수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장인께서 2번 오셨고, 장모님도 여러 번 오셨네요, 한국에. 네. 그리고 이제 오실 때마다 불법 취업도 좀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그런 것도 어쨌든 다 저기 사위께서 다 도와주셨잖아요. 네. 예, 그 밖에 여기 보니까 그 장인 장모님이 가끔 이렇게 싸우셨네요. 그때 그날 뱀장어가 먹은 날 와이프하고 두 딸은 나가서 놀고 저하고 장인 장모님만 있을 때 장모님하고 장인어른하고 한번 크게 싸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다문화 가정을 형성하고 이와 같이 다년간 또는 10년이 넘는 세월, 20년, 30년도 있을 것이고 살고 계시지만 이와 같이 16년을 지금 사시다가 파탄에 이르게 될 상황에 처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어떻게 지금 이 대처를 할지도 모르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영상이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정답으로 드리면은 가정이 평화로운 그 부모님은요, 그 딸도 또 그 아들도 평화로워요. 근데 지금 이 집안은 벌써 그 사위 집에서 싸운 거잖아요. 예. 한국에 있는 사위가 고맙게도 초청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20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한국도 큰 돈이지만 그 나라에서는 큰 돈인데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위 집에서 싸웠다. 그것은 좀 이미 불안정한 그 상황이 시작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처제가 또 있었는데, 처제가 우리 전 한국 남편, 결혼은 2번 했지만 전 남편과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 그 형부께서 300만 원 상당의 변호사 비용도 예, 제 돈으로 지불했습니다. 지불해 주셨죠. 제가 또 선임했고. 예, 그것도 고마운 일인데 어쨌든 말씀대로라면은 그럼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못 받으셨죠. 네. 예.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남편, 전 한국 남편이 잘못으로 인해서 주먹으로 때려가지고 이가 크게 붓고 상처가 난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도 도움을 주셔가지고 3천만 원의 그 소송을 했으나 절반 정도인 1,500만 원 승소를 하신 거죠. 아니, 상대방이 3천만 원을 소송을 걸었고 우리 편에서 맞소송으로 걸어서, 그러니까 반도를 해서 역으로 우리가 1,500만 원을 승소를 했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1,5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부께서 도움을 주신 상황이잖아요. 네. 예. 자, 그 다음에 남편의 폭행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실상 폭행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니까 잘 좀 들어주시고, 우리 남편분들 그리고 이주 여성분들도 저의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 계시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가정이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순서는 약간 바뀔 수가 있으니까 좀 참고 좀 해주세요.
아내가 상당한 많은 그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에 남편이 아까 말씀하신 족저근막. 예, 족제근막염 다리가 직업병으로 인해서 많이 아픈 상태예요. 예, 그런 상태는 남편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모두 아내의 통장으로 전액 입금을 시켰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수십 장의 송금 내역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이고요. 그런데 액수가 최소한 500만 원이 넘고 많게는 900만 원이 넘는 돈을 전액 아내의 생활비로 송금을 했는데 2년이란 그 최초의 신혼부부 생활 중에는 남편이 그때 오토바이 자전거 사고 나가셔가지고 타고 가다가 자동차에 받쳐갖고 중앙선에 깔렸대죠. 예, 지금 그 상황으로 크게 다치셔가지고 수개월간 병원에서 입원하셨고 그때 우울증이 오셔가지고 큰 고통 속에 있는데 고맙게도 베트남 아내가 한 2년 가까이 수발을 들어주고 이렇게 같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입장으로서는 이 고마운 아내에게 내가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돈을 벌고 방황도 끝내고 열심히 모든 돈을 아내에게 다 입금을 해주자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죠. 네. 예, 그렇게 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그 중장비 일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심지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리가 이렇게 진단서를 받을 만큼 아프고 통증 속에서도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밤이고 낮이고. 그래서 그 번 모든 돈을 상당한 돈이죠. 500만 원이 매달 넘는 돈을 근 14년간. 아니 14년은 아니고 제대로 갖다 준 거는 7년. 7년 세월을 어쨌든 평균 한 600이 넘는 것 같은데. 500 이상. 500이 넘죠. 네. 예. 그리고 그 당시는 어쨌든 애기도 어리고 하니까 생활비가 많이 안 들 것 같은데요. 네. 예.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머니를 모시면서 이 모신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면은 오히려 이제 서로가 같이 이제 그 협조하는 상황이지만 저희 어머니는 치매가 오셨고 요새 또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기 병원에 가서 밤새 통증 때문에 119를 불러서 갔더니 엑스레이하고 CT를 촬영했는데 뼈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그 연세가 드셔가지고 타박통으로 한 3, 4일간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모시고 있다는 표현이 맞으니까요. 생각해 주시고. 자,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보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파혼 지경에,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남편분이 성실하게 사셨고, 가족을 위해서만 이게 노력하셨지만, 실수이자, 잘못, 아닌 잘못으로는 분명히 지적을 해드리는데, 경제권을 전액을 넘겨주신 거에 있어요. 남편은 고마운 마음에 그 2년이라는 세월을 보살펴준 아내에 대한 고마움으로 이렇게 주신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명한 남편이라면은,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부부 명의로 또는 남편 명의로 그 가정의 평화와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돈을 다 주지 말고. 그랬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2018년도에 9,500만 원 상당의 집이 있는데 아내가 말하기를 1,5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남편분께서 도와주셨죠. 1,500만 원 대출 받아서 예진 와이프 앞으로 입금을 해줬죠. 입금을 해주셨는데 그 대출을 받아서 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돈은 아내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9,500만 원 상당이면 베트남 돈으로 한국 돈으로는 상당한 그 돈이 1억 원 가까이 되니까. 그렇다면 베트남 돈으로는 한 못다해도 그렇죠. 상당한 돈이죠. 그런데 그 돈으로 어쨌든 남편의 도움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9,500만 원이지만 1,500만 원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8,000만 원이라는 돈은 어쨌든 그동안에 남편이 준 돈에서 500만 원 넘게 줬기 때문에 매달 한 300만 원, 최소 300만 원 이상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이 식생활비를 계산하고 다 계산해 보니까요 얼마 안 들어가요. 한국에서도 생활비가.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아기가 어렵고 하니까 뭐 학원비도 안 들어갈 것이고 다문화 가정이니까 무료로. 또 다문화 가정이니까 혜택도 있어가지고 무료고 그러니까 생활비가 거의 안 들어가다시피 하니까 아마 55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0만 원을 쓴다고 하더라도 400만 원 정도는 그 최소한 아마 저축을 해서 9,500만 원, 8천만 원이라는 돈을 마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 9,500만 원이라는 돈은 전액 남편의 돈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참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해준 남편을 이렇게 좀 무성의하게 대하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이 생활은 그 장모님과 나이 차이가 좀 나지만 이제 하나씩 이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꼭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자, 문제는 2017년 8월경에 우리 남편께서 피곤하니까 이제 밖에 나가서 무더운 7월이면 덥지 않습니까? 8월이면 더우니까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에어컨을 켰는데 그때 한국에 와 계신 장모님께서 에어컨이 더우니까 꺼라. 전기요금 나가니까. 네, 전기요금 나간다 꺼라 하니까 그 문제로 첫째 딸이 끄니까. 예, 우리 첫째 이제 따님이 그래서 에어컨을 껐고 그 문제로 이제 아내가 갑자기 장모님 편, 자기 어머니인 장모님 편을 들면서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한 건가요?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식사도 안 챙겨주고 뭐 이렇게 또 요리를 하면서도 남편 것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남편이 그동안 쌓인 어떤 그 스트레스다가 이런 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바로는 손바닥으로 머리를 이렇게 딱 요 정도로 때리신 거죠. 요 정도로 때리는 것은 과거에는 폭력으로 안 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은 그 상황이 좀 안 좋습니다. 국가적으로도 폭력이라든가 미투 운동이라든가 그 밖에 여성 인권이 향상됐고 그 문제로 지금 검찰이나 그 법원 판사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옛날 같았으면 그 정도는 뭐 아내와 남편이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해도 그 거리가 안 되니까 가시오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뭐 큰 문제를 안 될 것 같다는 저는 판단을 하지만 판사의 성향 또 검사의 성향 따라 다른 상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한번 했다가 그리고 본인이 또 아까 말씀하신 중에 기억이 안 나는 상태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칼을 들고서 들고 있었다는 장면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내용은 그동안에 쌓인 한 스트레스 이런 것이 원인이 돼서 술을 너무 많이 마신 상태에서 칼을 들었는데 아내는 지켜보고 있었고 큰딸은 말렸고 둘째 딸은 영상을 촬영했다고 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문제도 역시 기억이 안 날 정도라면은 남편이 술을 많이 마신 거하고 그동안의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분명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행위는 없었어요. 들고만 있었지. 네. 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지난 시절에는 그러니까 그게 그 시점이 한 2017년 18년쯤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잘 지내셨잖아요. 네. 또 이제 부부관계 2017년까지는 잘 지냈어요. 예, 2017년은 잘 지내셨는데 그 전까지는 뭐 부부관계라든가 잘 지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우리 남편분은 그 어머니 일하셨네. 남편분은 부부의 부부 관계죠. 관계 이제 원활한 것을 좋아는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는 이렇게 좀 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젊은 이유도 있겠지만 약간 그 자유분방한 그 성관계를 요구했고 좀 과도할 정도의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하셨죠.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도 우리 주의할 점이라든가 꼭 우리 한국 남편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물론 그 신체적인 나이가 차이가 나면은 모든 것이 이제 면역력부터 해가지고 어떤 거 성적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현대 의학이 좋으니까 그걸 빌려서 하는 것도 좋지만 여기 계신 분 상태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학의 힘을 빌릴 정도는. 그런데 아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상황은 그리고 이제 남편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가 지난
그 2017년까지는 참 사랑과 행복으로 살았지만 그 후부터 특히 장모님이 오고부터 변질됐다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과연 장모님이 오셔가지고 이 변화가 변질이 된 건지 또는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인지는 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내가 성적 욕구가 강합니다. 제가 들어도 평균적인 여성이 아니고 좀 강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남편분이 말씀하시기를 화상 통화를 베트남 남성들과 하면서 남편이 보자마자 이렇게 돌렸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죠? 네. 그렇다면 그것은 젊은 남성을 애인으로 두고 있거나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이 들어요. 이것이 증거를 꼭 찾을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로는 이 아내가 남편과의 문제도 없었듯이 장모님이죠. 자신의 어머님과 각별한 사이. 그러니까 장모님이 사위를 좋아하고 어떤 믿음과 믿음으로 이루어졌으면 상관없지만 욕심이 많은 장모님이라든가 판단을 잘못해서 딸의 인생을 망치는 장모님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장모님은 딸의 편을 들고 또는 딸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장모님은 올바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못 살아온 그 판단 착오를 딸한테 입력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딸은 어찌됐든 자기를 잘 길러준 엄마 편을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엄마의 조종, 지시, 충고, 어떤 이런 거에 한마디로 이렇게 마음이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조금 작용을 했고, 또 나이 차이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외모도 깨끗하고 젊어 보이고 인물이 좋은 편이에요. 또 성품도 좋아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동안 살아준 것도 있지만, 이러한 남편을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나이가 젊어 보이기 때문에 여성이 그런 행동을 했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시어머니의 장모님의 조정, 그리고 본인이 그 과도한 성욕구, 이것이 결합이 돼서 다른 남성을 만남으로 해서 이 가정을 지금 해체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도 고맙게도 이 양반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자기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협조를 하셨거든요. 그럼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한 남성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또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자, 이제 순서를 바꿔서 답부터 드릴게요. 자, 여기 계신 분은 저도 이제 충고를 해드렸지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부부에 있어서 또 사회에 있어서 어떤 가정에 있어서 모든 핵심의 근원이 사랑과 믿음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예요. 현명한 남편이라면은, 현명한 가장이라면은 그 미래를 위해서,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아내의 미래를 위해서, 남편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그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경제권을 다 줘버리면은 이제 20년 가까이 살았다 보니까 몸은 이미 늙었지, 다리는 아프지, 또 옛날처럼 젊지가 않으니까 돈을 더 벌 수도 없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고, 또 두 딸이 사춘기 시절인데 지금 이혼을 해버리면은 두 딸의 인생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감한 나이에 소녀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모든 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경제권을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줘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질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남편이 되라는 말이 첫 번째가 경제권 안정, 두 번째 아내에 대한 잘못이라든가 문제점을 발견 즉시 용서를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하지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인간적인 건 아무 소용없어요.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은 증거가 없으면 절대 우리 편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용서하되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을 대비해서 꼭 증거를 수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기능이 많습니까? 그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되는데, 자, 녹음을 할 때는 전화가 온다 그러면 녹음이 안 되잖아요. 영상을 촬영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설정을 찾으셔가지고 항공 모드 있죠. 항공 모드에 제한을 걸어주시면 돼요. 탑승으로.
그러면은 전화가 와도 중지가 되고 녹음은 계속 되는 겁니다. 이것 좀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는데 장모님께서 9,500만 원 상당, 그리고 이제 그 밖에도 뭐 땅을 사줬다거나 뭐 이런 것이 재산이 있으니까 땅도 사고 집도 샀으니까 1억 원 상당의 그 집은 그 나라에서 그 변방에 어떤 그 위치한 집은 아마 상당히 2, 3층 정도로 좋은 집을 살 수 2, 있을 3층은 아니고 그냥 단층인데 좀 큰. 단층이지만 마당도 넓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놓은 모양이죠. 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이 양반들이. 30만 원 월세를 받다가 매달 50만 원씩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지금은 천안에 유치원 한다고 이제 그쪽 가족인 처남이 또 유치원을 또 이제 설립하겠다고 그걸 이제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용도로 모양이에요. 지금 변경을. 용도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많은 그 혜택을 본 것이죠. 우리 한국 남편에 의해서 도움으로. 자,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부러워하고 또 장모님도 주변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내와 장모님이 자주 통화하고 만남을 통해서 변질이 됐다는 것을 남편께서는 이제 육감적으로 느끼신 거예요. 예,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모님이 사위의 고마움을 이렇게 한마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성향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아내는 어쨌든 남편과의 문제가 없었지만은 어머니의 말씀이 옳고 조금만 사위가 어머니 장모님이 잘못한 것을 지적을 한다 하거나 뭐 문제를 삼을 때는 가차없이 남편을 공격한 거예요. 어머니의 잘못을 지적을 해주는 것은 인간적으로 참 고마운 것이고, 장모님 또한 내가 잘못했구나 사과를 한 것이 마땅하고, 우리 또 아내 역시 현명하고 올바른 여성이라면은 엄마는 엄마고 엄마가 잘못한 것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 지적을 해서 고칠 수가 있다면 그건 더 좋은 일인데 이 판단착오라든가 잘못된 선입견으로 엄마를 사랑하는 거죠. 예. 그 사랑이 잘못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내가 좀 변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문득 어느 날 남편분에게 두 딸을 데리고 자기는 베트남에 가서 살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네. 예. 자, 그리고 이혼을 말하진 않았죠. 그 당시는 이혼까지도 심하지는 않았어요. 예,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사건이 또 하나 발생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의 온갖 스트레스와 분노,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은 지금 잘못하면 빈 털털이가 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십시오. 자, 아내를 남편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사랑을 했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런데 애초에 우리 남편께서는 너무 성품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현명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아내에게 내 집이죠. 네. 집을 공동 재산으로 내가 해주겠다, 50%씩.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는 아내가 아니다, 당신 집이니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예, 그 으뜸 부동산에서 그 부동산 여자 사장님 앞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여자 사장님도 한 명으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와이프도 당신 이름으로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그랬던 아내가 지금 변심해서 어느 순간에는 그 부동산 집을 반반씩 공동명의로 하자라고 했던 사실이 있나요? 그 뜻이 아니고 2018년 어느 날 예. 당신이 죽으면 이 집의 반은 내 거고 4분의 1은 첫째 딸 거고 4분의 1은 둘째 딸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착했던 아내가 자꾸 변심을 하고 남편에게 부부관계는 물론이요, 또 밥 한 번 그 고생해서 돌아온 다리가 아파서 쩔쭉쩔쭉하면서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식사도 한번 챙겨주지 않고 2017년 8월 10일 이후부터 지금까지 밥 한 번 해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예. 무려 2년간을 3년 됐죠. 3년간을
자, 그러니까 그것이 원인이 되고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남편께서는 이것은 우리 영상을 보시면 꼭 참고하십시오. 지난번에 영상 보셨죠? 온갖 스트레스 속에 참다가 결국은 자신이 병이 들어서 파출소장님이 저 세상을 가셨어요. 한 30억 가까운 재산을 그 사악한 그 이주 여성에게 다 넘겨주다시피 하고 그럴 때 그 삶 자체가 얼마나 허망하냐고. 왜 참냐고요. 그거 참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만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와 유사한 사건이 또 발생한 거예요. 이 양반한테. 이 양반뿐만 아니고 이미 많이 죽었어요. 앞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이 죽었다고요. 심지어 아내를 무참하게 칼로 찔러서 지금도 그 교도소 가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양반도 결국은 그렇게까지 해준 아내가 계속 변심을 하고 온갖 속을 썩히니까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그 고생해서 그 1억 원이 넘는 돈을 해줬고 피까지 해서 도와줘 주고 온갖 사랑으로 그 힘든 야간을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다 줬으면은 그 따뜻한 밥 한 끼 저녁 식사 대접을 그거 3년간을 안 해줬다 주면은 이게 웬만한 사람은 화가 치밀 수밖에 없는 것이 현상인데,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은 이렇게 살기가 힘드니까 자살하려고. 또 그 전에 작년 5월 달부터 지금까지 또 집 나가다 동네 원룸 하나 얻어갖고 있으니까 더. 그렇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부부가 지난번에 영상을 분명히 촬영해서 올렸습니다. 부부가 한 집안, 한 방, 한 침대에서 분리가 된다? 그건 부부의 의미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저보다 몇 살 어리시지만 우리 선생님은 그거를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부부의 의미를 이해로우시면 안 된다고. 부부의 의미. 결국은 이 양반처럼, 이 양반뿐만 아니고 지난번 파출소장 영상을 보세요. 전 재산 다 하루아침에 다 털려버리고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양반 죽은 게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일단 온갖 스트레스로 이 양반이 몸 절반이 이제 구실을 못하니까 그때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온갖 병들이 찾아옵니다. 간 나빠지는 거, 또 고혈압, 그리고 당뇨, 온갖 병이 찾아오면은 그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순간에 나쁜 한국 여성들도 있죠. 이주 여성들은 독약을 조금씩 사서 먹여요. 아주 조금씩.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완전히 밥숟갈도 뜰 힘이 없다거나 또는 힘이 있는데 곧 갈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독약을 끊어요. 그 다음에 서서히 궁지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독약 성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사나 병사가 되는 것이지 죽인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인사건이. 이런 일이 실제로 저한테는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결국은 이 양반도 본인이 일을 나쁜 말로 하자면 본인이 다 그 좋은 성품 때문에 온갖 혜택을 그 여성에게 다 줘버리고 그 여성만 혜택을 받냐고요. 장인 장모부터 처남까지 줄줄이 다 혜택을 받았잖아요. 평생을 고생 가난 속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갖다가 완전히 천국은 아니지만 바꿔놨으면은 그 은혜를 사람이라면은 잊지 말고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서는 독방을 그 각방을 쓰는 것이 아니고 아예 가정이 분리가 됐단 말이에요. 별거. 이건 부부의 의미가 절대 없습니다. 이건 그걸로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결국은 칼을 든 건 사실이지만 성격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살을 하려고 18층까지 몇 번을 올라가신 거예요. 18층까지. 2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가셨죠. 아유, 나 눈물 날 것 같네. 잘 모르시죠? 저는 이런 사건을 많이 상담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는 아까 보셨죠?
베트남만 2천 건이 넘어요. 상담 사례만. 베트남만.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이게 다 합치면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선량한 마음으로 해줄 건 다 해주고 이제 늙어서 버림을 받고 결국에는 파출소장님, 그리고 저쪽에 우리 전라도, 경상도, 인천, 서울, 경기, 충청도 각각 그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못 이겨가지고 병들고 죽어버리고, 이런 삶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가? 이미 늦지 않습니까?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상태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양반도 20년 차이 나요.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은 또 다르다니까요. 지금부터 20년을 산다고 해도 여성은 그래봐야 50대에 50대. 이 양반은 70대 이제 저 세상 갈 날이 멀지 않았고, 저 같으면 더 그러겠죠. 저는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근데 그럴 때는 이미 모든 것은 늦어요. 가진 것이 없을 때는 노후에 뭘로 세상을 살 거냐고. 노동을 할 겁니까? 누가 돈을 줍니까?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도 괜찮아요. 세 번까지도. 그러나 세 번 이상 아내가 약속을 어긴다. 그때는 끝을 내세요. 끝. 이 양반도 지금 두 딸을 핑계대고 있어요. 두 딸이 어떻게 됐는데, 다행히도 나이가 이제 20살 가까이 되니까 걱정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 꼭 참고하실 게,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내와 이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아내가 이혼할 수가 있고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서 고통을 주었다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봐주되 네 번, 다섯 번을 넘기면 안 돼요. 왜? 그것은 습관화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고쳐지지가 않아요. 또 고쳐진다고 해도 일시적인 거랍니다. 일시적.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아까 말씀드렸죠. 늙어버리면은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계속 보여주세요. 자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사유를 진심으로 자녀들이 나이가 먹었으면 더 알아들을 겁니다. 못 알아듣는 나이라고 할지라도 사랑과 애정으로 대해주면서 꼭 면접권을 통해서 또는 친권 양권을 받는 것도 좋고, 받지 못하더라도 면접권을 통해서 자주 만나면서 꼭 전달을 해주시면 그 자녀들은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도 탈선을 하지 않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부부 문제를 갖다가 자녀 문제로 연결시켜 가지고 자녀를 방관하거나 학대하거나 그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될 자녀들을 방치하면서 괴로우니까 술이나 마시고 끊었던 담배도 피워대고 하면은 결국에는 본인들 인생을 망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꼭 사랑으로 대해주시고 이혼을 하세요. 세 번까지만 봐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가 많이 죽었어요. 지금 그리고 그뿐만 아니고 이 양반은 너무 힘드니까 칼을 든 것은 자기도 모르게 들었던 것이고, 어느 날은 병을 깨가지고 여기 보니까 상처도 커요. 세게 찔러서 보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여기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이렇게 해도 안 올라가요. 이렇게 놔도. 저도 여기 상처가 있어요. 이거 여기서 처음에 여기 그 과도로 찔러가지고 관통시키려고 했는데 뼈가 걸려서 안 들어갔어요. 과천 법무부 집회 때 국제그런 피해 예방을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가 또 한번 찔렀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저 찔러고 넣었어.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래가지고 KBS 아기새 둥지를 잃다. 외국에 애기를 많이 뺏기거든요. 그거 찾아와라 이거예요. 그 나는 제 몸을 이 양반도 똑같아. 그 원수 같은 여자를 찌르지는 못하고 본인이 자해를 해가지고 그 고통과 슬픔을 달랜 거예요. 이게 나는 감정이 막 복받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18층을 몇 번을 올라가고 그 경찰이 출동을 하고 딸이 보다 못해서 신고를 하고. 내가 이렇게 흥분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이 한 가지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돈을 아내가 편취했다고 할 수 있고 착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 돈으로 그 나라에서 평생 노후 걱정은 없는 온 가족이 살 수 있는 그런 행복 추구권을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그런데 아내가 남편의 사인이 있어야만이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가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를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남편의 재산이라든가 아내의 재산이 분리가 돼 있으면은 이혼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그 문제로 이혼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떤 그 법적인 그 문제를 삼아서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그것이 없이 남편이 번 재산은 남편의 것이고 아내가 번 재산은 아내 것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혼할 때는 이제 조금 다툼은 있겠죠. 그렇지만 베트남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만이 공동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인을 해줘야만이 어느 일방 남편이든 아내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또 약간 달라지는데 만약에 남편과 아내가 이혼했기 때문에 전 남편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또 허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그래서 아까 아내가 말씀하시기를 남편에게 이혼을 해달라는 이유가 그 속에 포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사인이 필요가 없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남편이 우리 이주 여성 아내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주는 것이 잘못이고 이유가 없이 첫 번째 잘못이에요. 사랑할수록 그 사랑과 믿음으로 대해줘야 되는데 돈으로 이게 사랑을 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나마 안정적이고 방금처럼 그날의 땅이든 집이든 사놨을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해서 변호사를 승인하에 공증을 받아 놓으면은 그 아내가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의 동의 없이 재산은 그 땅도 재산이고 집도 재산이야.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주더라도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자체를 아예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에 있는 남편의 재산이 해외로 넘어간다.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